네, 이어서 지금 시장에 대한 조금 더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벌써 5월 30일 5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네.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시간이 빠른 만큼 어떻게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주, 증권주, 보험주, 트로이카. 앞으로 6월에도 봐야 된다라는 그 전략들이 사실 증권사 이제 6월 리포트, 전략 리포트 보니까 이게 거의 공통으로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연속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래요, 네.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항상 우려하는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네, 그게 좀 문제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대선 이후에 네.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상법에 대한 개정 얘기라든지 그렇죠. 저는 이것만 나와도 될 것 같아요. 배당 분리 과세. 요것만 돼도 네. 우리나라 증시는 최소 200~300포인트는 올라야 된다. 최소. 네, 최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분리 그 과세를 해버리면은 우리나라에서 이거 해외 안 사고 여기 사는 분들 진짜 많을 거거든요. 네, 이게 배당이 아시겠지만 종합소득세 들어가신 분들은 이게 아주 기가 막히게 올라가거든요, 세율이. 그래서 안 해요, 배당을. 왜냐하면 5% 이하로 하면 거의 남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어쨌든 이게 되면 제가 봤을 때 되게 클 것 같고요. 그래서 정책 모멘텀이 확인이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높았다 보니 뭐 지주사까지, 그 무거운 지주사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보면은 당연히 금융주가 주주 환원율 그리고 이제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높은 기업들이 많아서 연속성을 가질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안 나온다, 이제 뭐 이후 전후가 다르다 이래 버리면은 네, 당연히 차익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이제 저 PBR로 인정이 되는 그죠. 기업들이 많은 거고 이게 좀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좀 수출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대외 정책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는다거나 그리고 지금 화폐도 어떻게 보면 지금 위안화로 결제하는 대금이 늘어나서 화폐도 사실은 조금 밀리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단순히 싸다라는 관점으로만 올라갈 거였으면 진작에 3천 뚫고 4천, 5천 갔죠. 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산업별 성장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면은 뭐 조선, 방산, 변압기 이런 쪽들이 좀 유리할 것 같고요. 원전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금일 미국장에서도 이제 이 법원에 대한 판결이 살짝 뒤집히는 상황이 생기면서 어떤 종목군들이 먼저 빠졌냐? 대표적으로 원전주들 많이 빠졌고요. 그 좋았던 유틸리티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양자 컴퓨터 같이 좀 핫한 종목군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의 반등이 나올 때 과격하게 올라갔었던 위주로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증권주들도 그 안에 포함이 되잖아요.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그런 단기적인 차익에 대한 우려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책 쪽이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금융, 뭐 KB금융, 신한지주 이런 게 워낙 무거워가지고 맞아요. 이게 어떻게 테마야? 이거는 저 PBR 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제 그쵸. 대통령 선거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 속에서 뭔가 새로운 공약들 이게 이제 코스피가 뭔가 체질 개선을 하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너무 많이 오르면 한국 시장은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럼요. 오르면 한국 시장은 떨어지니까 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서 매수거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업종 여러 가지 좁혀서 금융도 있고 보험도 있고 건설도 워낙 많이 올라갔고 그 가운데서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좀 볼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요 산업군들 중에서 좀 선택을 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주에서는 은행주보다는 증권주를 좀 꽤 오래전부터 밀고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요즘에 가처분 소득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은 요번에 대출금리가 또 떨어지는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어서 아마 님이라는 이제 예대마진 부분이 좀 타격이 있을 거고 그러면 주주 환원율을 강력하게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증권은 다르죠. 보험은 이제 회계 기준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개인이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권주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을 골랐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요. 뭐 이런 종목군들에다가 먼저 올라간 미래에셋증권 이런 종목군들이 과거부터 미국 주식이라든지 해외 주식에 대한 비중이 매우
매우 높았었던 그런 종목군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는 뭐 우리가 국내에서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중국 좋으면 중국 ETF 들어가서 중국 매매하고 또 미국 좋으면 미국에 직투하고 또 이제 일본 좋으면 일본에 직투를 합니다. 저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겠죠. 그러면 해외 수수료가 브로커리지가 훨씬 더 세요. 살 때는 싸지만 팔 때가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익률이 좀 크게 챙길 수 있고요. 또 ETF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그게 또 증권주에게는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고요. 또 올해 IPO 보세요. IPO 어마무시하게 잘 되잖아요. 그걸 돈 엄청나게 벌어들인단 말이죠. 그래서 은행과는 다르게 다르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상법 개정과 뭐 배당 분리과세 대보세요. 그러면 증권 거래대금 자체가 그러네요. 차원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은행보다는 증권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월봉상 기술적으로 완전 올라가 있는 종목은 좀 부담스럽지만 미래에셋증권단 3거래일 전으로 보서 월봉 한번 보세요. 그러면 돌파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 3년에서 5년짜리 월봉을 돌파하는 시그널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원래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인데 그런 미래에셋증권이 아마 안 올랐으면 제가 그것도 들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주도 사실 요번에 리포트 보시면은 한 4거래일 동안 거의 4개 증권사에서 그냥 쏟아냈습니다. 목표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갔는데 뭐 현대건설이 대표적으로 막 7만 원대, 막 5만 원, 4만 원대부터 7만 원 나와가지고 여전히 싸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뭐 싸긴 싸죠. 싸긴 싼데 거긴 또 원전까지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매력도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DLENC 좀 느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좀 기술적인 부담감이 좀 덜하기 때문에 약간 최선호주보다는 차선호주에 가까운. 그렇죠. 뭐 최선호주는 사실 현대건설이긴 한데 주가 너무 올라서 그죠. 좀 쉬어갈 수 있으니까 DLENC라는 종목으로 좀 대체 편입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얘도 원전이랑 연결이 있고요. 또 이제 향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 추가적인 뭐 건설이라든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기업이고요. 해당 종목도 건설사 중에서는 목표 주가 상향에 대한 볼륨 자체가 상당히 높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복합적으로 이게 하나의 증권 회사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한 4군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금융 쪽 그리고 은행 쪽, 증권 쪽 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앞으로 만약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정책이 발표가 된다면은 증권주가 조금 더 유리하고 그 가운데서 하창원 본부장님께서 또 직접 기술적으로 다 분석을 해본 결과 삼성증권, NH투자증권을 보고 계신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건설주 가운데서는 약간 덜 오른 DLENC까지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조선 이야기 바로 해볼게요. 미국 정책도 좀 엮여 있는 상황이고 보니까는 결국에는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는 거 보면은 실적 베이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조선주에서는 저는 이제 건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조선주들이 HD 그룹주들이 좀 잘 올라간 게 그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LNG선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한 3년치, 5년치 평균치를 보시면 항상 HD 그룹이 제일 선도합니다. 이게 현대사무중공업이 가장 최신식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태풍이나 이런 피해도 없고 지역적으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시설도 좋고 뭐 기후의 변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수주를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그래서 HD 한국조선해양이 항상 건조 쪽에서는 좀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건조로 하면 최근에 뭐 요즘에 세진중공업이나 기타 이제 기자재도 좀 움직였는데 같이 보셔야 되는 건 엔진입니다. 엔진. 2007년부터 9년까지 랠리 나올 때 물론 그 이전부터도 올랐지만요. 그때도 조선이랑 더불어 제일 많이 올라간 기자재는 엔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엔진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엔진은 중국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나라가 완전 독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조차도 우리나라에서 엔진을 수입하지 않으면 지금 엔진에 대한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공급 부족이 엄청 심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프리미엄을 또 얻을 수 있고요. PER 수준도 조선주보다 더 싸고 그다음에 이제 향후 프리미엄 가격 전가도 훨씬 유리합니다. 뭐 성과가 안 움직여도 엔진은 그냥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을 토픽으로 좀 부가로 본다면은 HD 현대마린 엔진 그리고 이제 DF 엔진으로 좀 집중해 보신다면 현대마린 솔루션까지 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제 MRO나 이런 내용들도 상당히 좀 많은데 이쪽은 물론 이제 시장 자체가 작지는 않아요. 작지도 않고 규모도 크지만 과연 단기적으로 바로 이 밸류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런 가능성만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갈까라는 부분에 좀 물음표고요. 하나오션은 사실 수주로 보면은 현재 주가까지 못 올라옵니다.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 올라간 이유가 결국엔 MRO에서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대장이니까 그죠. 그래서 같이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프리미엄은 저는 이미 꽤 많이 받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건조 쪽이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수주 잔고죠. 수주 잔고가 쫓아내지 못하면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조선은 건조 쪽으로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건조 그리고 엔진 이렇게 짚고 왔고요. 이어서 또 원전 쪽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간밤 증시가 빠질 때 원전 쪽이 좀 크게 빠진 상황이고 다만 또 말씀해주셨다시피 올라갈 땐 또 탄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그렇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원전도 좋죠. 그래서 제가 건설에서 DLNC를 갖고 온 것도 결국에 원전이랑 엮여 있는 거고 뭐 이제 뭐 토픽이긴 하지만 가격이 높아서 안 말한 현대건설도 대표적인 원천주잖아요. 네, 그래서 원전은 제가 봤을 때 한동안이 제가 봤을 때 몇 년 동안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런 확대 기조. 젠슨왕 같은 경우는 지금 AI가 시작이다라고 계속 멘트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그 영상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로봇끼리 이제 격투기 하는 거, 네, 그거 보셨을 텐데 거기 이제 사람이 조종하는 거긴 한데 보면은 이제 뭐 더킹도 잘하고 어퍼도 날리고 막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와 이거 뭐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봤던 뭐 AI라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복싱 로봇 영화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기 때문에 아 이거 좀 장난 아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AI가 요즘에 대기업의 인력을 많이 감축하고 있는 것도 아시죠?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더 심해요. 그러니까 코딩하는 사람들 다 잘려 나가고 있고 그거를 대부분 AI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신입을 안 뽑고 경력만 뽑는다 그래요. 그 정도 그러면 그게 이제 나중에는 기기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자유화를 해야 되니까 분명 로봇에 탑재해서 하면 다 ESS 에너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하던 일을 이제 로봇이라는 게 들어오고 뭐 드론 또 날아다닐 거고 요즘 배송도 드론이 좀 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드론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 본다라고 한다면 에너지 생성은 어마무시하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재생에너지를 당연히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CS 윈드라든지 하나솔루션도 슬슬 기어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예, 왜냐하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원전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에너지원 다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옥석가리가 되더라도 아직까지는 다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원전은 앞으로 향후 굉장히 좀 오래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왜 또 그 얘기를 드리느냐. 탈원전에서 원전으로 이제 바꾸는 나라들이 이제 있어요. 이제 그래서 사실 지금 최근 10년 동안 거의 투자가 없었는데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아직 본 게임은 시작도 안 됐기 때문에 원전도 갈 길이 매우 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에너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에너지 우리가 뭔가 좀 변화를 일으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시작인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네. 아까 이제 조선에서는 제가 그냥 설명하면서 다 그냥 설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건조에서 토픽은 HD 한국조선 해양이고요. 그다음에 엔진 쪽으로 보면 HD 현대마린 엔진, 또 리포트도 하나 엔진이 사실 수주 잔고가 제일 좋긴 한데 좀 약간은 이제 수주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약간은 좀 리포트가 애매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엔진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DF 엔진 앞으로 친환경선에서 DF 엔진 비중 굉장히 높아질 건데 HD 현대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리포트도 매우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부해 보시면은 한국조선해양이 가지고 있는 DF의 비중을 지금 한 자릿수밖에 못 채웠거든요. 거의 절반 채워야 돼요. 갈 길이 매우 멉니다. 괜히 성장주라는 키워드가 리포트 이름에 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전은 우리나라에서는 딱 저는 두 개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랑 BHI입니다. 근데 저는 해외 종목 같이 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미국 기업에서는 G 버너바랑 뉴스케일 파워 요 적어도 두 개는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고 싶다고 하면은 뭐 컨셀레이션 에너지나 오클로 정도까지는 같이 포함하셔가지고 너무 다 포함인데 오클로까지 가면은 아니, 그렇기는 한데 왜 그러냐면은 국내는 일단 대선 후보가 이 원전에 대한 정책 자체가 좀 달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체코 원전이라는 또 이제 딜레마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해외를 꼭 믹스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까지 알차게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